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임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9월 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가 좀 답답했고요. 좀 어려운 좀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가뜩이나 안 좋은데 미국도 안 좋아지고 또 금투세 문제는 해결이 안 됐고,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그 시장을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이 지금 그게 안 되죠. 왜냐면 코스닥이 올해만 마이너스 15% 빠졌어요. 지수가. S&P 500이 올해 15% 올랐죠.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코스닥만 이렇게 빠진다는 건 우리나라 내부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금투세가 제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가 돼야만 시장이 좀 이제 코스닥도 활력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좀 해드릴 내용들은 일부 있지만 먼저 좀 요것부터 좀 부탁을 드릴게요. 뭐냐면 네이버 들어가시면 국회 입법 예고라고 있어요. 이거 그냥 검색을 해주세요. 이렇게 국회 입법 예고라고 있는데 요걸 클릭하셔가지고 검색하면 여기 요렇게 뜰 겁니다.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요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요런 게 이제 뜨거든요. 이렇게. 요런 이제 법률들이 뜨는데, 여기 상세 검색 보이시죠? 상세 검색. 이쪽에. 요거를 그냥 눌러서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내용이 뭐냐면, 요겁니다, 사실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게 번호가 2203-518이에요. 써있죠? 2203-518. 요걸 이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요. 이렇게 너무 제가 화면을 키웠더니 의안번호라고 있죠. 여기. 여기 의안번호. 여기다가 203518을 딱 해서 검색을 딱 누르시면 요거. 그러면 우리가 찾는 여기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보이시죠? 여기 국기획재정. 요게 딱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게 되고, 여기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요. 요런 이제 내용들이 일단 나오게 되고, 제가 이 화면을 너무 키웠더니 이제 요것만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의견 목록 있죠. 여기 여러분들이 의견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의견 등록. 저도 사실 했습니다. 저도 이제 로그인해서 회원가입 하시고, 저 예전에 이미 가입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의견 등록 하셔서 금투세 페이지, 저도 페이지 요청을 했어요. 여기다 글을 아침에 적었고, 제가 한 4,000분 정도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게 시장이 살아나야죠. 그래서 금투세 폐지, 상법 개정 이런 것까지 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 등록 여기다 하셔가지고 한번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금투세가 폐지가 돼야 돼요. 돼야만 시장이 이거 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부탁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마감 시황 말씀드리고, 졸도 구인구직지수, 독일 정부가 전기차 세금 감면 제한 동의했다고 하고요. 아시아 전기차 배터리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JP모건이 이제 쓴 보고서고, 간단히 내용만 좀 말씀드리고요.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 잠수함 좀 우수하다 또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방산 전시 열리죠. 그래서 좋은 이슈들 좀 나왔으면 좋겠고, 카지노주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카지노주 상승 이후 현대차의 전동화 전략까지 말씀드리고, 보고서는 이제
그 반도체, 제가 이게 일본 이거 첫 번째 그거에 빠졌네요. 여기 있는데 이게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한번 설명해드리고 이게 왜 지워졌는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하나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에서 각각 보고서를 쓰셨고 투자전략 퀀트,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증권의 이재만 연구원님 쓰신 자료 하나 있고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미국은 지금 이제 오늘 좀 약보합권에 끝났고요. 오늘 미국은 구인 이직 지수가 좀 안 좋아서 주가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미국의 달러트리라는 저가 숍은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가 상품들도 잘 안 팔리나 봐요.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좀 안 좋다는 얘기고, 저월도 채용 공고 건수 구인 이직 지수인데 767만 건으로 전월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지금 확실히 고용은 좋지가 않습니다. 1인당 채용 공고가 뜨는 비율도 많이 낮아졌고 일자리 구하기가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채용이 감소하고 건설업도 크게 감소하고요. 구인 비율은 6월에 4.7%에서 4.6으로 하락을 했고 해고 건수도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들은 유진되고 있는데 어쨌든 해고 건수도 늘면서 고용의 약간 어두운 그림자가 좀 드러나고 있는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 달에 0.5% 인하하는 확률이 올라갔어요. 40% 이상까지. 그래서 한 번에 크게 빅컷을 하는, 그러니까 큰 금리 인하도 좀 가능한 수준까지 갔고, 채권금리는 10년물 금리는 3.75까지 크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경기 둔화가 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는, 그래서 증시도 좀 부진하고 금리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베이지북은 이제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인데 미국 12개 지역 중에서 9개 지역은 경제활동에 변화가 없거나 떨어지고 있대요. 원래 7월에는 5개 지역이 좀 그랬는데, 그러니까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해고는 좀 드물었다고 하고요. 하락이란 단어 사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베이지북 내용은 좀 심각한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고요. 파웰 의장이 B컷, 그러니까 0.5% 금리 인하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시장은 일부 또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0.5% 인하 확률이 좀 급격히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 주는 엔비디아가 추가 하락했고, 뭐 반독점법 소환 조사가 있는데, 뭐 엔비디아는 그런 거 받은 적이 또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 잘못된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엔비디아는 우린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반도체 대표 장비사 ASML은 급락을 했습니다. AMD가 올랐고 브로드컴도 올랐고, 주요 반도체는 좀 오르긴 올랐는데 인텔과 ASML이 좀 주가 안 좋았고요. 빅테크 대부분 빠졌고, 테슬라는 또 반대로 오늘 아주 큰 폭으로 급증을 했고, 다음 달에 이제 로보택시 공개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가는 $70 깨져버렸어요. 지금 원유 감산을 하는 거를 좀 더 연장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국제 유가는 중국 경기 부담 때문에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세금 감면,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작년에 그 보조금 주는 거를 중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전기차 안 팔렸죠. 근데 다시 전기차 구매할 때 보조금 주겠다는 거예요. 전년 대비 7월 전기차 판매가 36%가 그냥 급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폭스바겐이 지금 독일 공장 폐쇄할 수도 있다. 정말 충격적인 뉴스죠. 이제 그런 거에 좀 놀라서 독일 정부도 전기차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중국 규제 이슈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의 전기차는 관세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더 강화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자국 좀 살리기에, 전기차 업체 좀 살리기에 나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한테는 좀 호재가 되겠죠. 또 아시아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독일 정부가 이제 관련된 내용이에요. JP모건이 쓴 이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추가 세금 인센티브 승인을 했고, 독일 정부가. 그래서 내년에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가 아마 30에서 60% 정도 증가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이제 25년 마지막 전기차 밀어내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제 전기차 판매를 좀 박차를 가지 않겠냐. 그럼 그러니까 내년 1분기나 올해 말부터는 배터리 부품 수요가 늘 수도 있대요. 그럼 이제 좀 최악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배터리 같이 사설해서 CATL, 삼성 SDI, LG화학이 어쨌든 수주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보자는 의견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모건 스탠리, JP 모건이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이제 평가를 좀 후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뉴스인 것 같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 잠수함 보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방산 대국이다 한국은 자동차 대국으로 알려졌지만 그래서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지금 가 있죠. 그래서 폴란드 한 컨설팅 기업의 디렉터가 한국의 방산업의 빠른 성장 기대한다라고 또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이 전시회는 유럽 3대 전시회고요. 세계 34개국에서 770개의 기업이 참여를 하고 우리나라도 가지만 수많은 경쟁사들이 다 옵니다. 여기서 제일 관심은 잠수함 프로젝트예요. 네. 오르고 프로젝트는 제 이름이 정확히 안 나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 폴란드가 하는 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해서 누가 수주를 따낼지 모르지만 그 3조 원이 넘는 아마 금액인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하나오션이 그 잠수함 장보고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잠수함 기능 매우 좋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뭐 현대중공업이 따낼지 하나오션이 따낼지 독일 회사가 따낼지 모르지만 일단 좀 호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산 정시는 어쨌든 좀 잘 지금 진행은 되는데 실제 이제 수주들이 나올지가 관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카지노주가 오늘 좋았는데 강원랜드가 이제 문체부로부터 카지노 면적 올려라 허가를 받았대요. 그래서 공시를 했어요 실제. 그래서 카지노 일반 영업장 아니 면적 늘리면 더 많은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규제를 풀어줬어요. 200대에서 250대, 머신도 1360대에서 1610대. 그 기존의 외국인 시민권자만 할 수 있었어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 근데 여기다가 외국인 시민권자를 영주권자까지 넣어줬어요. 영주권자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베팅 한도도 30에서 3억으로 외국인 전.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막 파라다이스, GKL 다. 그리고 최근에 파라다이스가 중국인 VIP 이제 칩을 바꾸는 금액이거든요. 드롭에 이게 42%나 증가했고 GKL, 롯데관광개발도 작년보다 다 증가했습니다. 중국 이제 연휴 돌아오고요. 강원랜드 또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예전에 상담할 때 강원랜드 막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공기업이니까 이제 저는 아이디어가 그거였어요. 공기업이니까 원래 배당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밸류업으로 좀 관심 받지 않을까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좀 최근에 주가는 좋긴 좋았는데 근데 여기에 그냥 기름을 부어버렸죠. 갑자기 정부가 규제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미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가시면 안 되겠지만 카지노 회사들이 이런 이슈가 있었다. 규제 완화. 정부가 규제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급등했다. 그래서 카지노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이제는 좀 편하게 보셔도 되겠죠. 왜냐하면 규제를 풀어줬다는 건 이게 일회성은 아니잖아요. 지속되는 거니까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주가 좀 단기 올랐으니까 그 점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현대차가 전동화 전략, 토요타보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현대차가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 내연기관 다 하잖아요. 어느 건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아요. 다 물론 내연기관이 많지만 전기차도 5.6, 하이브리드가 13, 친환경차 다 합치면 20%가 넘어요. 토요타는 전기차가 없어요. 너무 하이브리드에 편중돼 있고 폭스바겐은 또 반대로 전기차가 좀 많은데 하이브리드가 사실 PH라고 그러니까 엔진보다는 그 배터리가 주력인데 엔진도 같이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랑은 좀 반대인데 어쨌든 PHEV 합쳐서 3.1밖에 안 돼요. 너무 적어요 하이브리드가. 지금 하이브리드가 대세인데 그래서 폭스바겐과 토요타보다는 좀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20% 넘었고 자동차 전문지에서도 현대차는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현대차의 장점은 전기차를 먼저 있죠. 토요타는 전기차가 약해요. 그래서 현대차의 미래는 좀 밝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또 기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반도체에서 지금 여기 한투에서 나온 자료인데 뭐냐면 기존의 반도체는 업황이 좋아지면 증설을 해서 물량을 늘리고 그리고 공급 과잉 오고 이렇게 무너지는 흐름으로 갔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물량 늘리기가 어렵대요. 왜냐하면 모바일 시대에서 우리가 기기 이제 3년에 한 번씩 이제 교체 안 하고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스마트폰. 옛날에 2년에 한 번. PC 잘 교체 안 해요.
물량 성장이 나오기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반도체의 중심은 서버입니다. 서버는 클라우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에 256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사진 같은 거 저장하지만 그걸 해도 사진과 동영상을 또 따로 가상의 공간에 내가 보관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에서 2TB 용량을 구독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예. 실제 저런 거 많이들 사용하시죠. 가상의 클라우드를 결제해가지고 쓰고 있죠. 그러니까 서버로 하는 거잖아요. 저거는 가상의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서버 쪽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 기업들도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다 저장을 해놔요. 그러니까 결국 클라우드 시대가 이어지고 AI는 이선 더 중요하죠. 클라우드가 없으면 학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위주로 계속 그 메모리가 성장한다. 그러니까 기기가 옛날에는 스마트폰이나 PC가 물량이 많이 팔려서 성장했다면 이젠 그건 아니죠. 대신에 소비자용 기기와 메모리 제 생각엔 물량 성장 안 나오겠죠. 근데 탑재되는 용량이 증가하니까 비슷한 효과가 저는 날 거라고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과거보다는 기기가 안 팔리니까 데이터 센터가 중요해졌다. 그래서 서버 투자 이런 게 반도체의 어떤 가격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공정 투자를 많이 안 할 거라는 얘기예요. 물량 성장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전공정 장비 기업들이 크게 오르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중국이 디램 시장 요새 아주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죠. 저가형 디램은 지금 완전히 지금 이제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근데 아직 기술력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부가 가치형이요. 이쪽은 하고 있고 DDR4 같은 거, HBM도 2. 근데 우리는 이제 훨씬 앞선 기술을 갖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지만 언젠가 피크아웃 할 수도 있으니까 중국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다고 그게 호재라기보다는 또 리스크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둬라. 그러니까 물론 중국이 언젠가는 반도체 장비 수입 중단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쉽게 이 중국이 물러설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요. 계속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몇 년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 다만 중국도 자립을 하니까 자기네 장비 회사를 키우겠죠. 그래서 그 장비 회사에 그 직접 공급하는 회사들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는 중국과 경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이 만드는 장비에 거기 필요한 부품이나 이런 걸 대주는 회사들은 오히려 더 수혜를 받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중에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라운테크 같은 기업이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중국도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투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무섭죠. 중국이 쫓아오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기술 우위로 가야 된다. TSMC의 사례처럼, TSMC처럼 기술 우위로 가서, 그 TSMC가 파운드리도 저가형은 중국이 공격하니까 여기는 그냥 그래 니들 알아서 해라. 우리도 그럼 저가로 같이 갈게. 여기는 마진을 좀 포기하고 저가 대 저가로 그냥 영업을 해요. 근데 중국이 못 넘는 그 고부가 가치 제품 있죠. 이거는 그냥 장벽을 쳐버렸어요. 아예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좀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러니까 저가형 쪽은 중국과 가격 경쟁하면서 일정 부분 손실을 보더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다만 중국이 지금 못하는 고부가 가치는 더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아예 못하게. TSMC가 이제 그런 전략으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방어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정 장비 보실 때도 어쨌든 점유율 위주보다는 수익성 위주니까 기술 경쟁력이 높은 그런 기업을 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뿐만 아니라 다른 데로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 있는 그런 걸 좀 보자는 얘기고,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토픽으로 꼽아주셨고, ALD 장비, 원자층 증착 장비 경쟁력 갖고 있고, 전공정만이 아니라 첨단 패키징, 후공정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리기판 이쪽으로도 영역 확장하니까 주성 좀 괜찮지 않겠냐라는 그런 시각인 것 같고요. 흡프스프는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하죠. 이게 뭐 거의 독점적인데 이걸 통해서 산화 공정에도 이제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괜찮다는 거죠. 산화 공정 쪽으로 확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술 적용 분야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텔이 좀 최근에 실적이 부진해서 인텔 관련주들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투자 안 하면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인텔이 아마 포기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리랑 첨단 패키징을 계속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포기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TSMC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인텔이 좀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텔의 실적 부진으로 파운드리 포기하고 막 그런 거보다도 계획 자체는 유지할 것 같다. 그래서 인텔도 너무 우려하지 말자는 내용인데 이거는 미국 정부가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되겠고 어쨌든 인텔의 경쟁력은 굉장히 많이 지금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PSK 목표 주가 올렸고요. PSK도 원래 PR 스트립 장비라고 감광액을 없애주는 장비 세계 1인데 베베레츠라고 그 여기 웨이퍼 끝쪽이 오염물질이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없애주는 장비예요. 그걸로 확장했죠. 램 리서치가 만드는 걸 특화 깨고 들어가서 독점을 깨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장하는 장비사를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보수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뭐 앞으로 반도체 투자 더 할 거니까 전공정 좋아진다. 이런 시각이 좀 많은 편인데 그거는 아니다. 선을 그어버렸고 전공정 장비 중에서 기술을 확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선별을 반드시 해야 된다. 요런 좀 얘기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투자에서는 반도체 침착한 판단이 필요하다. 예, 지금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서버가 중요하다. 모바일과 PC는 이미 성숙기니까. 그죠? 이건 이제 공통된 의견이죠. 그래서 옛날에도 17년, 18년, 20, 22년 모두 서버 고객들이 구매를 줄이면서 다운 사이클이 시작됐대. 하락 사이클이. 근데 그때 가격이 급락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격 급락이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명백한 상승 구간이다. 디램 공급은 내년에도 크게 증가하기는 좀 쉽지 않고 그래서 급격한 가격 하락 가능성 낮다. 그래서 반도체 다운 사이클, 하락 사이클 진입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여전히 업황을 보자는 내용이고 미래에셋의 이제 김영건 연구원님은 지금 보유하자. 지금 매도하는 건 아니다. 반도체 요새 안 좋지만 그래서 엔비디아도 해당되고 국내 HBM 제조사 모두 마찬가지고요. 피크아웃은 아니다. 지금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과 삼성전자 실적까지는 보고 대응하자라는 의견입니다. 투자 전략 관련해서 퀀트 쪽에서는 3분기 기준 1개월 영업이익 예상치가 3개월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의 영업이익 예상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에 3개월 예상치가 있죠. 그러니까 최신 데이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요건 낮은 거는 좀 제가 뺄게요. 네, 굳이 뭐 여기 나오는 거는 그냥 이제 올라가는 쪽 위주로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상치가 좀 높게 나온 그것만 한번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건 이익 추정치 기준입니다.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상단을 돌파한 종목 그러니까 예상 수치가 있잖아요. 위에 이렇게 수치 뭐 1조 원, 1조 2천억 1조 2천억이 가장 높으면 이거를 넘겨버린 거죠. 이제 그런 기업이 네오이즈, 삼성증권, 가스공사, 삼성물산이 있고 올해 연간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요건 3분기고 올해 연간 예상 이익이 올라간 거는 네오이즈랑 기아 최대 실적의 최고 주가 2011년 이후로 그 이후로 주당 순이익이 지금이 제일 좋을 걸로 예상하는 그런데 주가는 당시 고점보다 낮은 거. 그러니까 그 고점을 좀 넘어갈 수 있는 모멘텀도 기대해보자라는 이제 취지인 것 같은데 뭐 넘어갈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비추로스 ISC 하이트진로 한미약품이 이번에 진입이 됐다고 합니다. 진짜 모멘텀은 내년에 제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내년을 바라보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값이 제일 낮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봤더니 1조다. 근데 올해 제일 좋게 보는 값이 예를 들면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했을 때 이 기업은 가장 좋은 실적이 8천억이다. 예상을 했어요. 8천억. 근데 내년에 가장 낮은 수치가 8천억보다 높은 거. 예를 들면 1조. 그러면은 내년 바닥은 올해 고점보다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은 솔루엠, 현대로템, 삼성전자가 진입을 했고 미래 3년 성장률. 과거 3년 합산 영업이익보다 앞으로 3년 합산 영업이익이 더 증가할 거. 빙그레, 파크시스템즈, 그 다음에 뉴페이스, 바이오 FDNC, 코메로 이제 처음 추정치가 생긴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제가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PPT로 만들었어요. 한 장에 그냥
그거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굉장히 긴 자료를 그냥 한 장으로 제가 만들었고, 자, LG 디스플레이도 치약은 주가만 안 좋지 치약 지나가요. 4분기 OLED 패널 추가 증가로 큰 폭의 흑자 전환 예상한다. 제발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꼭 들어맞길 좀 바라고요. 북미 고객 사양 IT OLED 패널, 요게 이제 애플이죠. 수율도 증가했고요. 예, 모바일도 수익성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상반기 예상보다 양호했고 LCD는 줄이고 있고, 그래서 결국 OLED로 구조조정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만 빠졌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G엔솔도 신한투자에서 LG엔솔 신한에서 정용진 최민기 연구원님이 대형 셀 업체 중 가장 빠른 시점에 판매 반등 나올 것 같고, 재고 조정 일단락 되고 있고 정상화 첫걸음이 시작됐다. 굉장히 듣돈 중 반가운 소리죠. 11월 시작될 중국산 전기차 관세부가 25년 이산화탄소 규제가, 요게 이제 유럽이에요. 그럼 수주 확대도 더 늘어나지 않겠냐, 중국을 규제하면서. 그래서 7월 유럽 내에서 실제로 중국산 전기차 비중이 떨어지고 있대요. 이것도 우리나라한테는 긍정적인 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새 LG엔솔 주가는 견조하죠. 그래서 좋은 부분들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요 이재만 연구원님 보고서를 그냥 한 장에 제가 읽고요,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내용 괜찮더라고요. 뭐냐면 보험성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지금 경기 침체는 아니니까 그러면 성장보다 이익률을 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95년도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95년도에 금리가 6월이 6%인데 여기 보시면 5.8로 금리 인하를 했고요. 세 번 이제 낮춰서 5.2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멈췄는데 그때 당시에 주도주들이 대부분 이익률이 올라간 기업들이었대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비슷하겠죠. 금리 인하가 성장률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거지 경기 침체가 와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금리 떨어지면 비용이 감소하니까 이익률이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주목하자는 거고, 금리 인하 효과는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소비 심리 지수는 4개월 후에 바닥 찍고 돌렸고 제조업은 6개월 후에 저점 찍고 돌렸으니까 그걸 보면 바로 이게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내년은 좋다는 얘기예요. 9월에 하면 적어도 내년 1월부터는 금리 인하 효과 발생하죠. 그러니까 시장은 나쁘게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이번 9월과 10월에 혹시 조정적 나오면 기회가 되는 게 이제 이런 이유도 있는 거죠. 실제 S&P 500은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는 동안 PER이 15배에서 28배. 무슨 얘기죠? 주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95년도에 반기 주가 수익률 보면 제너럴 일렉트릭이 하반기가 회색이거든요. 상반기보다 월등하죠. 이익률이 증가했어요. 홈디포, 유니온 퍼시픽. 유니온 퍼시픽은 상반기도 좋았지만 하반기도 견고했죠. 그러니까 이익률이 좋았던 기업들이 다 대부분 주가 올랐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냐면 그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내년 이익률 좀 올라갈 기업들을 이렇게 꼽아 준 거니까 그 보고서에 있는 걸 제가 일부 따왔어요. 그래서 KCC, 셀트리온, 더존비즈원, 한국전력, HD 한국조선해양, OCI홀딩스, 네이버, 삼성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런 데도 적혀 있었으니까 이건 좀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 보험성 금리 인하가 이렇게 시작되면 어차피 이제 물가보다 고용이 중요하니까 성장 둔화는 방어해야 되거든요, 연준이. 근데 그런 걸 본다면 결국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익률 아니겠냐. 이게 95년도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오늘 보고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어제는 내부자 매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지바이오가 사료 만드는 자돈 사료 아세요? 이제 새끼돼지. 그리고 사료 첨가제도 만들어요. 이게 라니냐가 오면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죠. 라니냐가 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오면 내년에 아마 곡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곡물가 올라야 수혜를 받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 본다면 괜찮을 것 같고 실적도 괜찮고요, 실제. 근데 대표이사가 어쨌든 5천만 원 정도 샀고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사주 소각 결정했죠. 취득 소각 한 3% 전체 주식에. 그런 부분도 밸류업 차원에선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솔루엠은 여기 전동욱 상무가 무려 지금 10억 원. 최근에 그 아마 이게 형제분인지 제가 잘 이름이 비슷하더라고요. 대표도 한 11억 샀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렇게 그 같은 아마 특수관계인 같은데, 어쨌든 지난주에 11억, 오늘은 어제는 10억 정도 매수가 장내 매수 들어왔고요. 솔루엠도 치약은 좀 지나가지 않나. 주가가 너무 안 좋았지만 이제
이런 대표들의 매수도 있으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양ENG는 여기 홍옥생이라는 분이 10% 이상 주주거든요. 이분이 이제 13억 정도 또 매수를 했고, 반도체 인프라 장비 회사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코스닥은 오늘도 급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아침 급등하고 있었거든요. 좀 안타깝게도 왜 이렇게 약한지 정말 너무 좀 힘드네요. 예,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유도 없어요. 별다른 이유도 오늘은 없었고, 물론 일본 증시가 좀 안 좋은 건 있지만 한국은 뭐 일본과 그렇게 뭐 서로 연동되는 또 흐름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 아침에 급등하다가 오후에 좀 밀려버린 전형적인 약세장의 흐름이 오늘 좀 펼쳐졌습니다. 또 이렇게 만든 이유는 또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 오늘 주식을 또 많이 팔아버렸습니다. 오늘 보시면 오늘만 얼마죠? 5,900원 그냥 용단 폭격을 퍼버렸고, 기관이 방어는 그나마 조금 해줬어요. 그래서 좀 덜 빠진 편이지만 시장은 계속 좀 충격을 받는 그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양자모나 오늘은 뭐 아까 말씀드린 카지노가 좋았죠. 예, 카지노 규제 완화 이슈 그래서 좀 강했고, 골프 관련주가 좀 오랜만에 좋았고요. 편의점 회사들 오늘 요새 GS 리테일도 천천히 살아나고 있고, IT 대표주는 왜 삼성전자 이렇게 안 되죠? 도대체 와, 이거 보이세요? 외국인도 파는 거 정말 미친 듯이 팔고 있습니다. 그냥 용단 폭격을 퍼붓고 있고요. 좀 답답하네요. 네, 아무튼 삼성전자는 오늘 IT에서 유일하게 그냥 혼자 빠져버리는 모습이고, LG그룹이 좀 좋았습니다. 백화점은 오늘 오랜만에 현대백화점이 좋았고요. 신세계랑 2차전지도 요새 분위기 좋죠. 예, 살아나고 있어요. 요새 LG엔솔이 확실히 좋은 것 같고요. AI 챗봇 관련주, 통신장비도 모처럼 좀 올랐습니다. 인터넷 대표주도 조금 올랐고, 면세점, 항공주 일부, 오늘 특히 대한항공이 국제유가 좀 빠지면서 좋았고, 오늘 또 오랜만에 그 한올시스템의 현대모비스가 좀 반등했는데 현대차는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도 좀 견조했고, 자율주행차도 일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엔터주도 조금 올랐어요. SM이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증권주 일부 올랐고요. 네. 그러나 오늘도 좀 많은 기업들이 빠졌고, 특히 오늘은 조선주가 안 좋았어요. 보면 오늘 이쪽 피팅주가 안 좋았죠. 피팅, 전선, 뭐 전력설비, 그러니까 시장 주름 잡던 기업들, 원전, 조선, 아주 중후장대형 산업들이 악재는 없습니다. 특별히 나온 건 없는데, 다만 조선도 그렇고 유가 떨어지면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유가에 좀 연동은 되니까 유가 오를수록 사실 좋죠. 그러니까 유가 급락하면서 조선업종에 대한 좀 매물이 예전만큼 연관성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근데 오히려 이런 거 이렇게 좀 이제 조선주도 어제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오히려 기회 구간이 저는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를 때만 좀 조심하시면 되지 지금 업황이 꺾인 지금 증거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막 그냥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데 좀 기회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언제 주가도 이렇게 저점 잡고 올릴지는 그건 뭐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정말 장기 투자한다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예, 가다가 다시 이렇게 급나가니까 장기 투자가 정말 쉽진 않습니다. 오늘 그리고 유리기판도 빠졌고 풍력도 좀 안 좋았고요. 요새는 한전이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오늘은 이제 효성중공업이 LS도 그렇고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주는 대한항공이나 파이버프로가 좀 좋았고, 오늘 이노스페이스나 하나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안 좋았고요. 2차전지도 아까 대형사는 좋았는데 좀 부진한 기업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온디바이스 AI, 의료 AI 다 오늘 부진한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도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너무 답답했어요. 보면 삼성전자 정말 이게 정말 이게 이제 뭐 말도 안 나오고요. 예. 아마 2차 전지가 좀 버텨줬고, 크래프톤 여전히 견조하고요. 포스코 그룹은 어제 좋았는데 오늘 급락, 조선주 급락, 원전주 하락.
전선 전력기기 하락 급락. 바이오도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바이오도 좀 안 좋았고, 다만 LG 디스플레이 좋았고요. 네. 포스코 그룹은 오늘 다 안 좋았네요. LS 그룹도 오늘 다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도 급락했습니다. NC가 오랜만에 올랐고, 이 코스닥은 훨씬 안 좋아요. 뭐 엔캠 급락, 파로비스 정도 좀 올랐고, 게임이 좀 버텼던 것 같아요. 파마리서치도 오늘 급등, CJEN은 급등, 오스코텍은 좀 빠졌습니다. 오늘은 바이오는 대부분 좀 쉬어갔습니다. ST팜도 한 7% 정도. 뭐 뚜렷한 이유는 없고요. 아마 바이오 쪽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일단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넥슨 게임즈, TCK, 반도체 다 안 좋았습니다. 오늘 ISC, 화장품도 좀 부진했고요. PSK 홀딩스도 급락. 좀 반도체 소부장도 연일 하락세라 참 이게 회복이 좀 쉽진 않네요. 하나마이크론도 오늘도 빠져버렸고, 카페24도 이제 3만원이 깨져버렸습니다. PSK도 4%. 한마디로 반도체 소부장은 그냥 계속 좀 파는, 그러니까 좀 수급이 안 좋은 이게 휘청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뭐 기회고는 아닌가 싶긴 하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인가요? 아마 여기가 유증했을 거예요. 어제 보니까 유상자 아마 결정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14% 빠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쪽에서는 코스닥은 일단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2차전지죠. 강원랜드, 게임주, 화장품 일부, ODM 좋았고, 반면에 유한양행 우선주 급락했고, 바이오는 안 좋았고요. LS그룹, 전력기기, 전선, 조선, 원전 이렇게 중우장대형 산업들은 대부분 부진했던, 시장을 좀 이끌었던 기업들이죠. 여기 거의 다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뭐 원택이 오늘 좋았네요. 오랜만에 원택 피부 미용 의료기 정말 많이 안 좋았었는데 오늘 12%나, 최근에 이제 어디였죠? 말레이시아인가 태국인가 그쪽 아마 수출 잘 됐던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제닉, 뭐 YC 좀 반등해줬고, 그러나 코스닥도 대부분 좋지는 못했습니다. 제일용 전력기기가 확실히 좀 안 좋네요. 최근에 ST팜 많이 올랐었고, 카페24도 많이 올랐었고, 그러니까 상반기하고 지금 최근까지 많이 올랐던 기업들은 일단 오늘 좀 매도가 쏟아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HK 이노엔도 좀 오늘 빠졌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쉬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힘든 장이고, 한데 여기서 이제 금투세만 좀 없애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회복될 텐데 정말 안 되잖아요. 뭘 해도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좀 바뀌길 좀 기대해보고 계속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거기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좀 청원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힘든 장 오늘도 고생하셨고, 뭔가 바닥은 이제 보이는 거는 같은데 강한 상승이 못 나오는 게 좀 못내 아쉽긴 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